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주 TV고요.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정확히 오후 3시 55분입니다. 장은 조금 아까 마감을 했고요. 오늘 그 HLB 리보세라님 효능의 진실 이런 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우리가 그 지금 HLB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 짜증이 나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듭이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런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도대체 리보세라님 이게 효능이 있기는 한 거냐, 없는 거냐, 그걸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고 계신 화면은 리보세라닙 위암 3차에 대한 임상 그 결과 데이터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찬찬히 침착하게 좀 냉철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OS가 있고 그 다음 PFS가 있고 DCR이 있고 ORR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표는 OS,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2차 지표가 PFS, DCR, ORR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지표 중에서도 굳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런다면 PF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뭐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암 3차 치료제로 쓰인 거고요. 리보세라닙은. 그리고 경쟁사 제품은 미국의 사이람자가 있고 일본의 옵디보가 있고 미국의 론서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HLB, 리보세라닙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를 그 임상에 대한 거를 비교해 놓은 건데 일단 OS 부분부터 보면은요. OS가 뭐냐? 전체 생존 기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OS.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환자가 이 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순간의 기간을 추적한 수치다. 그래서 통상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 이건 이제 MOS 이렇게 이제 약어로 표시를 하는데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참고로 암은 완치되지 않고 언제든지 재발, 즉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생존 여부의 척도로 잡는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1차 지표 OS 이거죠. 얼마나 생존하냐, 치료를 하고 난 이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생존해 살아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OS가 좀 이 여기 일단 리보세라닙부터 보면 OS가 5.78개월 대 5.13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5.78은 이제 그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그런 사람들의 생존 기간이고 이 5.13은 이제 13은 대조군, 그죠? 대조군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대조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인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차이가 별반 없게 나와 버렸고, 반면에 론서프는 5.7개월 대 3.6개월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옵티보도 5.3개월 대에서 4.1개월, 그리고 사이람자도 5.2개월 대 3.8개월. 나머지 세 개 경쟁사 제품들은 차이가 좀 확실히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리보세라닙은 5.78개월 대 5.13개월 큰 차이가 없어요 별반. 그래서 이게 1차 지표인데 이것 때문에 좀 지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2차 지표를 또 보면은 PFS가 있습니다. PFS 이거는 뭐냐면 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 이걸 뜻한다. 무진행 생존 기간, 진행하지 않는 그런 생존 기간. 뭐가 암이 자라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그러니까 암이 계속 자라나지 않고 증식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생존 기간을 얘기한다. PFS. 이거는 2차 지표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리보세라닙을 먼저 보면 PFS 나왔죠. 2.83개월 대 1.77개월. 그죠? 대조군이 1.77개월. 근데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그런 무리는 2.83개월이 암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생존해 있더라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그리고 론서프가 2개월 대 1.8개월. 이거는 큰 차이가 없네요 론서프는. 그 다음에
그 옵디보가 1.6개월 대 1.5개월. 이것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이람자는 2.1개월 대 1.3개월. 이거는 조금 좀 차이가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DCR이란 게 있는데, DCR은 또 뭐냐? DCR은 질병 통제율.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율,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가 않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질병 통제율 DCR. 그래서 일단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1차 지표인 OS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5.78개월 대 5.13개월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PFS에서는 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83개월 대 1.77개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DCR은 뭐냐? DCR은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 퍼센테이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리보세라닙이 42.4% 대 실험군은 대주군은 13.1%밖에 안 돼요. 그래서 42.4%대 13.1%. 이건 차이가 확연하게 나네요. 그죠? 론서프, 참고로 론서프 44개월 대 14개월.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옵디버는 차이가 별로 좀 많이 줄어들었죠. 40개월 대 25개월. 그리고 사이람자도 48.7개월 대 23.1개월. 그죠? 그래서 이거 리보세라닙도 2차 지표인 DCR에서는 질병 통제율만 놓고 보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이것도 확보를 했다. 그 다음 ORR은 뭐냐? ORR은 마지막 ORR 객관적 반응률이다. 객관적 반응률.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사전에 정해놓은 양 이상의 암세포 감소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암세포의 사이즈 크기가 줄어든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육안으로 면적이 25제곱센티미터인 암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암이 4제곱센티미터로 줄어들었다면 반응률은 84%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비율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질병 통제율도 DCR도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리보세라닙은 어떻게 됐냐? ORR이 이건 차이가 확 나요. 6.9%대 빵 프로. 대조군은 빵 프로. 6.9%대 빵 프로. 이것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쟁사인 미국의 론서프 4대 4%대 2%. 옵디보 일본의 11.2%대 빵 프로. 이거는 그 리보세라닙보다는 좀 더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사이람자는 좀 차이가 적습니다. 3.4%대 2.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리보세라닙 1차 지표인 OS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차이가 대조군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2차 지표인 PFS 무진행 생존 기간 DCR, ORR 이쪽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그럼 이거 그 프리 NDA 미팅을 이미 가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fail 영어로 fail FAIL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논란이 많고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fail 직역하면 실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 완전히 임상 실패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전체 생존 기간이 왜 이렇게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 못했냐? 그건 P-밸류가 0.05가 넘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럼 이게 완전히 실패하고 리버세라니면 끝난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살짝 했지만 제가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추론이지만 샘플이 오염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프리 NDA 미팅에서도 FDA가 가이던스로 준 게 추가로 임상을 추가적으로 다시 해서 보다 더 확실한 추가 데이터를 얻어라. 뭐 이렇게 가이던스로 주지 않았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생존 기간이 P-밸류가 0.05가 넘어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 못했어. 그럼 리보세라닙 실패, 아무런 효능도 없는 가짜약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다. 단정질 수는 없다. 참고로요. 요거는 그 오늘이죠. 2월 23일
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6시 1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전 FDA 심사관 위 식품의약국 전이요 전 현재는 아니고 이장익 서울대 교수 리보세라닙 삼상 성패 임상 삼상 성패 속단은 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 보면 금융 당국이 허위 공시의 근거로 삼은 FDA와 사전 미팅 프리 NDA 회의록의 실패 fail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수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샘플이 오염이 됐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고 수정 보완한 자료 제출 이게 중요하죠. 수정하거나 보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추가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최종 신약 허가 절차 NDA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이겁니다. 못을 박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지표 전체 생존기간 OS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FDA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차 지표 아까 PFS 무진행 생존기간 이거죠. 이것을 근거로 허가를 승인하되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읽어볼까요? 2차 지표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을 근거로 이건 아까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근거로 허가를 일단 승인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그런 가속 승인 제도. 그죠? 제가 영어가 짧아서 accelerated approval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다. 그죠? 이분은 2001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임상양리 심사관 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끝으로 좀 주가는 오늘도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6.87% 하락이 나왔습니다. 6.87% 하락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을 보면은요 그 제약 쪽이 좀 3.25%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제는 오늘 15% 이상 빠져버렸죠. 예, 그리고 다른 그 바이오 업종들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뭐 죄다 온통 파래. 스머프야? 스머프도 아니고 죄다 파래 그냥. 뭐 반도체도 빠지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 간밤에 나스닥 2%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요즘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악재가 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 및 바이오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죄다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HLB만의 어떤 특별한 재료에 의한 악재다 이거는 악재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절망하지는 말자 뭐 그런 얘기들인데 오늘 하여튼 좀 힘드네요. 어제 오늘 장이 어쩌면 뭐 이번 주 내내 좀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굳세게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보스 다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좀 차분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리보세라니 과연 효능이 있기는 한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